경제를 보고 살아야 돼요. 2019년 경제를 결정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세계 보면 빵집의 매출액이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빵집의 매출액만큼 중국이라는 집이 얼마나 매출액이 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14%나 늘다가 이제 13, 12, 10, 11 뭐 점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재밌는 일, 제 중국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한 가지, 제가 중국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색 코뿔소라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원래 코뿔소가 무슨 색이에요? 원래 회색이에요. 근데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요. 그럼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이게 뭐냐면 코뿔소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코뿔소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회색 코뿔소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완만하게 하강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계속 하강 국면에 처할 것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가능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예상 가능한 일이 나타났지만 회색 코뿔소가 앞에 등장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뿔소는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두 번째로 큰 동물이에요. 첫 번째로 큰 동물이 누구예요? 코끼리예요. 같은 코뿔소라 해도 봐주는 법이 없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상대에게 극심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큰 동물이 코뿔소예요. 가끔 세 번째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세 번째로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동물이 아마도 하마 같아요. 하마보다 코뿔소가 한 1톤 정도 커요. 평균적으로. 저도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코뿔소가,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런 만큼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은 회색 코뿔소처럼 예상 가능한 일인 건데, 그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도 이 앞에 닥치니까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대략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이라는 그래프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상회한다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 나라 경제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출이 중국 경제를 이끈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수출 증가 속도보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지표의 증가 속도, 경제 규모가 커지는 증가 속도가 수출보다 어때요? 이제 갑자기 높아지죠. 상회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2017년부터는 수출 증가 속도가 경제의 증가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살던 중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많은 위기, 문제, 회색 코뿔소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굉장히 고도의 성장 속도를 유지합니다. 고도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니까 기업들이 아무렇게나 생산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막 빌려요. 돈을 막 빌려서 열심히 공장 지어요. 그래서 생산해요. 그러면 다 팔리는 거예요. 경제가 호황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빌려다가 적극적으로 공장 짓고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제 그렇게 성장할 줄 알고 돈을 막 되도 안 되는 돈을 막 빌렸어요. 위험한 돈을 빌렸어요. 쉽게 말하면 뭐 사채도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져서 생산해 왔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빚을 못 갚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일. 그걸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는 그 중요한 리스크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살던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요. 특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7, 18년 동안에 보호무역주의가 크게 팽창하듯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G2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싸움이 있었죠. And the farmers will be the biggest beneficiary. Watch. We're opening up markets. You watch what's going to happen. 贸易战不可取，因为不会有赢家。经济霸权主义更要不得，旗帜鲜明反对单边主义和保护主义。 싸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도 미국의 수출을 못하고 미국도 중국의 수출을 못하게 막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세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이 미국의 리모컨이 생산된 리모컨이 중국에 수입이 되는데 이게 10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관세를 20% 때려요. 그러면 이 리모컨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00원이다가 120원이 돼요. 100원인 리모컨은 사지만 120원짜리 리모컨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어요. 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수출도 대미 수출이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렇게 양국 간의 무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출 증감률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열심히 중국에 진출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제조 기지를 두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에 투자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투자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하강 국면에 처해 있는데 계속 중국에 투자할 것이냐. 중국에 기업 진출할 것이냐. 중국에 제조 기지를 계속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세계 경제를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신흥국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미국이 2018, 19년 동안에 고도의 성장 속도를 나름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이 됐으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예. 그리고 또 따라해 보세요. 물가란 물건의 가치.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에 커피를 한 잔 샀는데 작년에는 이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또 커피를 한 잔 사러 왔는데 이 커피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커피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올라갔죠.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죠. 떨어진 겁니다. 왜?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이 커피를 샀는데 올해는 2,000원이나 줘야 이 커피를 사니까 제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여기서 물가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은행에 돈을 넣는 건 금리인데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아닌 다른 모든 투자처는 물가의 개념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죠.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돈 주고 뭘 사요? 부동산을 사죠. 돈 주고 뭘 사요? 주식을 사죠.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라는 이 팩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그 다음날 가치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왔죠. 2017년, 18년 세 차례, 네 차례. 그렇게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해 오는 동안 다른 신흥국들은 중국은 좋아야 나빠야 경제가 안 좋죠. 그럼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오는 동안 중국은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와 중국 돈의 가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그대로 중국에 투자한 채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표적인 나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오히려 성장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세계 인구에서 몇 위예요? 중국 다음 2위예요. 근데 유로모니터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가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2030년 되면 인구가 역전된다고 봅니다. 세계의 중요한 시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도와 함께 그 밖에 여러 투자 가능한 대상국들을 찾는 노력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흥국들은 저점에 처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엊그저께 발표했던 월드뱅크의 세계경제 전망치를 보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2019년이 저점이고요. 19년 이후에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때 물론 이런 나라들은 크게 기지개를 못 피지만 어떤 신흥국들은 굉장히 크게 기지개를 편다는 거죠. 어떤 신흥국들이 투자 유망한 나라일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